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가 굉장히 핫합니다. 불과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게임은 아편이다 이러면서 텐센트를 엄청나게 때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게임주들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제 와르르 무너졌었고요. 우리나라 게임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너무나 많은 악재들과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80만원대에서 2월달에 100만원이 넘었었는데 8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게임주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은 분위기 속에서 크래프톤은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49만 8천원 고평가 논란에 주가는 아직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분위기를 바꿔준 거는 우리의 펄어비스였습니다. 펄어비스의 어떤 그 도깨비. 지금 로블록스가 시총이 뭐 70조, 80조,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100조, 뭐 이렇게 지금 가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폭이 감소되었다, 대폭 감소되었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한 이슈를 타고 로블록스가 엄청나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 메타버스 게임으로서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게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검은 사막과 그리고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것도 이제 당연히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끊어 놓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을 가지고 가면서 그리고 이제 도깨비와 그리고 이제 후속작 붉은 사막 요런 어떤 콘솔로까지 진출, 기존의 어떠한 그 PC와 모바일에 한정이 돼 있던 시장에서 더 넓혀 나가겠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따라가겠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었습니다. 크래프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좀 인정이 되고, 당장 내일 이제 그 신작이 나오죠. 뉴스테이트 기대감에 주가가 안정화가 되었고, NC소프트는 블러드앤소울2 이후에 폭락했던 주가가 이제 겨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니지 W가 어찌어찌 출시를 해서 어찌어찌 1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한 일이에요. 뭐 넥슨이야 일본에서 잘 이제 하고 있고, 넥슨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인수하긴 했는데 그 이외에 뭐 NFT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규모는 외형은 가장 큰 게임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넥슨은 외론 놓고 보죠. 뭐 자회사 넥슨디티나 넷게임즈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디어유 상장하면서 시총이 1조 3천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봤을 때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이제 기존의 방식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이제 실속을 챙겨가는 기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야, 크래프톤이 이거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확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두 달? 진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펄어비스가 정말 이제 메타버스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펄어비스의 어떤 지금 행보가 좀 이제 기존의 방식 플러스 이제 메타버스로의 확장, 영역 확장 이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모바일 게임사도 인수하고 크래프톤도 수천억을 들여서 이제 언노운 월즈라는 그런 이제 그 게임사도 이제 인수하고 뭐 그런 움직임은 나옵니다만은 이런 M&A 이런 방식도 기존의 그런 방식이죠. 자, 이게 뭐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게임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M&A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 NFT와 블록체인 기술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오위즈는 좀 다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네오위즈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어요. 오히려 지주사 네오위즈 홀딩스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쪽이 안 좋아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펄어비스는 좋고 최상단의 이 펄어비스 우리가 4만 원대부터 봤었던 작년 12월부터 봤었던 펄어비스 요건 이제 별개로 놓고 기존의 이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추세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으로 보이는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카카오가 그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코인 이런 게 좀 가상화폐 좀 있습니다. 뭐 보라 그리고 클레이튼 이런 게 이제 카카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가상화폐들과 다양한 어떤 NFT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여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오딘의 이제 개발사 라이언하트를 인수를 하면서 그냥 이제 오딘 자체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돼버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그 워낙 그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성장주의자, 대표적인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 이 카카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업도 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이러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아니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뚜렷하게 지금 어떤 강세를 보이는 신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가장 큰 약점이 자체 IP가 없습니다. IP가 별로 없어요. 자체 IP가 다 어디서 이렇게 좀 그냥 사와서 로열티 주고 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고 모바일 게임 위주인데 지금 1, 2위는 다 NC소프트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게 뺏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게임들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넷마블의 포지션이 좀 다소 애매해졌어요. 근데 이 넷마블이 워낙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까? 뭐 빅히트로 몇 조 벌고 뭐 뭐로 얼마 벌고 몇 천억 벌고 뭐 그리고 여기도 인수 저기도 인수 코웨이도 넷마블이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존의 방식을 계속해서 그 게임을 본업인 게임을 하면서도 다양한 M&A와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인 그런 이제 돈 버는 거에는 제가 봤을 때 넷마블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사업인 게임이 다소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습니다. 3N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넷마블이 오늘 이제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그거 이제 2020년 초에 NFT 기반의 게임 이제 이런 걸 발표하겠다. 발표라는 거예요. 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 초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정말 이제 핫했던 주인공이죠. 위메이드. 와, 위믹스 그리고 미르포 글로벌 이런 거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쪽 이쪽 그 신흥국 쪽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채우면 포하고 서버를 채우면 포화가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위메이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이제 쉽사리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숨에 주가가 8배가 올랐습니다. 699.41 8배가 오른 거예요. 700%면 8배 오른 겁니다. 4월 달까지만 3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 2만 원대였는데 엄청난 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더 지금 수익률이 높은데 제가 요 가격은 이제 최근 저가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8월달 적자, 8월달 저가. 8월의 저가로부터 주가가 8배나 상승을 했으니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 한 세 달 정도 만에 8배가 상승한 시장의 폭풍과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보다 더 기대가 되는 내년 후년이기 때문에 아예 이 생태계 자체를 위메이드가 만들어 버렸어요. 위메이드가 자기들 게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중소게임사들의 그런 게임들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NFT 기반의 시장 자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판도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새로운 모델이 기존의 모델을 이제 꺾어버리고 정말 이제 그 퓨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듯이
완전히 그쪽 시장을 박살낼 수 있을 것인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들어오듯이 테슬라가 오듯이 위메이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실체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앞으로 그렇게까지 비전이 있을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1등,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엄청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지금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은 다른 대형 게임사들도 이게 시장이 정말 이제 좀 이제 생산성이 있고 트렌드가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3N을 비롯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상장되지 않은 스마일게이트도 그렇고요. 비상장하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컴투버스를 발표한 컴투스 게임빌이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모든 자회사를 다 그 컴투스로 브랜드화 시킬 것 같고요. 오늘 이 IR 엄청나더라고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 지금 약점 어떤 P2E의 약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메타버스 시장 약점들을 컴투스가 좀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10배 뭐 그 이상 오른 데브 시스터죠. 쿠키런 대박 났죠. NFT. 네오위즈 홀딩스 얘네도 그 블록체인 NFT 사업 뭐 웹잼도 NFT 한다 그러고 NHN도 NFT 한다 그러고 넵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데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쪽. 그리고 M게임도 이건 진작에 NFT 게임 개발했었고 등등등등 중소형 게임사들이 중견 게임사를 비롯한 중소형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형 게임사들은 딱히 이제 안 보여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게임 업계의 판도가 기존의 방식 플러스 알파 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데 당장 뭐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 5년 뒤 승자가 누가 될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쪽 방향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앞선 기대감이면은 결국 주가는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기인지 시기가 바뀔 것 같긴 한데 트렌드 자체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시기가 바꾸기 직전인 건지 아니면 초입 부분이라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건지 요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기존의 이 넥슨이 3N이나 뭐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대형사들이 놀고만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기존의 방식밖 고집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사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게임 업계는 이제 단순히 신작, 뭐가 나왔다, 몇 일을 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